품격 있는 아재, 아지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빨간 아재입니다. 이제 이번 주말이면 헝가리에서 유람선 침몰 사고가 발생한 지 꼭 한 달이 됩니다. 사고 초기에 7명이 구조되고 7명이 숨지고 그리고 19명이 실종 상태였는데요. 그 사이 한 달 동안 실종자 가운데 16명의 시신이 수습돼서 사망자가 23명으로 늘고 실종자는 3명이 남았습니다. 지난 22일에 발견된 시신이 현재 DNA 감식 중인데 이 시신도 우리나라 국민으로 밝혀지면 사망자는 1명이 늘고 실종자가 2명으로 줍니다. 사고 직후 정부에서는 합동 신속 대응팀을 꾸려서 현지에 파견 나가서 활동을 시작을 했죠. 지금까지도 활약을 하고 있고 중앙대책본부장인 강경화 외교부 장관도 헝가리는 물론이고 인접 국가까지 돌아다니면서 여러 가지 공조 방안을 끌어내 왔습니다. 정부 합동 신속 대응팀이 사고 이후 지금까지 어떤 활동을 해왔는지 한번 살펴볼 텐데요. 크게 4가지로 좀 나눠서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로 구조 활동과 실종자 수색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두 번째로 다뉴브강 인접 국가와의 공조는 어떻게 끌어냈는지, 그리고 세 번째 사고 원인과 책임 규명을 위한 수사는 어떻게 공조하고 있는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네 번째 사망자와 실종자 가족에 대한 지원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이렇게 4가지로 분야로 나눠서 살펴볼 텐데요. 가장 먼저 구조 활동과 실종자 수색 어떻게 했는지 좀 살펴보면 사고 초기에 현지에 파견된 우리나라 해군 해난구조대 그리고 소방청 국제구조대가 파견이 돼서 활동을 하고 있고, 지금도 12명이 현지에서 수색 활동을 하고 있는데 지금 교대 중이라고 합니다. 12명을 추가로 현지 파견을 했고요. 안타깝게도 사고 초기에 구조된 7명 외에 추가로 생還 소식은 지금까지 없습니다. 대신에 실종자 19명 가운데 16명의 시신을 수습을 했고, 현재 DNA 검사 중에 있는 여성의 시신도 우리나라 국민으로 확인이 되면 17명 시신이 수습이 되고 실종자는 2명으로 줄어들게 됩니다. 현재는 다뉴브강 하류 200km 지점까지 이 수색 범위를 확대를 하고 있고 6회 공입체적으로 지금 수색을 하고 있다고 하죠. 드론이라든지 헬기라든지 공중에서는 수색을 하고 있고 수중 수색 그리고 수상 수색도 하고 있고 육상 수색도 하류 지점으로 6, 70km 지점까지 지금 육상 수색도 함께 하고 있다고 합니다. 물론 헝가리 현지 경찰 인력과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파견된 구조 수습 인력이 같이 지금 활동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아직 현지에는 이 실종자 3명을 미처 아직 수습을 못한 상태이기 때문에 실종자 가족 10여 명이 현지에서 지금 애타게 소식을 기다리고 있다고 하죠. 자, 두 번째로 다뉴브강 유역에 걸쳐 있는 인접 국가들과의 공조, 이 외교적 노력은 어떻게 해왔는지 한번 보죠. 우리나라에서는 중앙대책본부장을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맡고 있죠. 먼저 외교부 해외안전관리기획관이 브리핑하는 모습 영상으로 우선 잠깐 보시겠습니다. 헝가리 국경 내는 물론이고 다뉴브강 하류 지역까지도 수색을 하고 있습니다. 관련 당사국인 크로아티아, 세르비아, 루마니아, 불가리아, 우크라이나 등 관련국에 이미 제가 직원들 현지 공간에서도 노력을 하고 있고 또 저희 현장에서 저희 루마니아, 세르비아 대사관에서는 직접 직원들을 파견해서 현장 관계자들도 만났습니다. 특히 헝가리 정부에서도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고 헝가리에서도 관계관을 인근 국가인 세르비아와 루마니아에 직접 파견해서 우리 공간 직원과 3자 회동도 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정부가 할 수 있는 조치를 다각적으로 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유럽은 아시는 것처럼 여러 국가가 국경을 맞대고 있죠. 그래서 대륙을 흐르는 강이 여러 나라를 관통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수색 활동을 하거나 하는 데 있어서 인접국과의 공조가 필수적인데요. 강경화 장관이 헝가리는 물론이고 폴란드, 체코, 슬로바키아 여러 나라 외교 장관들과 회담을 갖고 공조 방안을 모색을 했습니다. 대표적인 사례만 보면 체코에서는 수색 작업을 위한 수중 장비, 수중 촬영 장비 등을 제공을 해서 헝가리 측에서 활용하도록 했고요. 폴란드에서는 국영항공사인 폴란드 항공을 통해서 피해자 가족과 수색 인원을 수송하고 또 장비를 운송하는 데 지원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다뉴브간 상류 지역에 있는 사고 지점으로부터 상류 지역에 있는 슬로바키아의 도움이 꽤 컸는데요. 이 선체 인양을 위해서 대형 크레인이 이 접안을 하는데 강 다리를 몇 개를 지나야 되니까 이 수위가 높아서 크레인이 다리에 걸리는 겁니다, 상체가. 그래서 한 이틀째 접근을 못하고 머물러 있기도 했죠. 몇십 킬로미터 상류에서. 그런데 슬로바키아에서 상류에 있는 댐에 이 수문을 막아서 이 강의 수위 조절을 해줬다고 합니다. 그래서 강의 수위가 내려감으로 해서 이 배가 현장에 접근할 수 있었던 그런 도움이 되기도 했습니다. 중간에 지나는 아르파드 다리 그리고 사고 현장 인근의 머그리트 다리 이 두 다리를 무사히 지날 수 있었다고 합니다. 덕분에 선체 인양을 할 수 있었고요. 이외에도 다뉴브강 하류 유역 국가인 세르비아, 루마니아 이런 국가에서도 우리 정부 요청에 따라서 다양한 인력 그리고 장비를 동원해서 하류 지역에서 수색 활동을 함께 벌였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뭐 오스트리아에서도 잠수단체가 지원이 됐고 독일에서도 수색견을 지원을 하고 거의 뭐 동유럽 국가가 총동원되다시피 한 그런 수색 활동을 벌여서 그 덕분에 실종자의 상당 부분을 시신이라도 수습할 수 있지 않았나 싶었고요. 이 선체 인양을 하는 데 있어서 헝가리 당국에서도 굉장히 처음에 난색을 표했다고 하죠. 헝가리 대테러 청장의 인터뷰를 보면 이 유람선 인양은 상상하기조차 어려웠던 임무였다. 우리가 한 번도 해보지 않은 임무였다. 이렇게 자평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선체 인양도 그렇고 실종자 수색도 그렇고 굉장히 생소한 업무였는데 한국과의 공조를 통해서 결국 불가능을 가능하게 만들었다. 이렇게 인터뷰를 했다고 하고요. 그리고 방송사에서 헝가리 잠수부들 인터뷰도 했는데 한국 잠수부들이 참 존경스럽다. 어떻게 그렇게 헌신적으로 잠수 활동을 할 수 있었는지 참 존경스럽다. 뭐 이렇게 평가를 했다고도 합니다. 자, 이런 활동을 거쳐서 결국에 생還소식은 없지만 실종자의 시신이라도 상당 부분 좀 수습할 수 있지 않았나 싶고요. 자, 세 번째 사고 원인과 책임을 규명하기 위한 수사 공조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한번 보죠. 이 지점에서 가장 좀 아쉬운 측면이 있죠. 특히 헝가리 정부와 이 바이킹 시건호 그 소유주와의 특수 관계라는 얘기도 있고 그래서 그런 건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가해 선박 억류도 풀어주고 이 가해 선박 선장도 보석을 허가해서 석방을 해주고 이런 것들은 우리 관점에서는 굉장히 좀 아쉬움으로 많이 남습니다. 하지만 우리 사법당국이 아니니까 우리가 뭐 어떻게 영향력을 행사하는데 좀 한계는 있었을 텐데 그나마 좀 위안을 삼는다면 정부에서 헝가리 검찰과 경찰에 유람선 침몰 가해 선장의 신병 관리를 요청을 했고 이에 대해서 헝가리 경찰청장이 전담팀을 꾸려서 피의자를 밀착 감시하겠다. 그러니까 도주를 사전에 차단하겠다. 이렇게 응답을 했다고 합니다. 그 밖에도 부다페스트 지방경찰청 대변인 인터뷰를 보면 부다페스트 경찰청의 사고 수사 역사상 가장 많은 인원이 이번 사고 수사에 투입됐다. 10년 이상 경력의 수사관 60여 명을 배치했다. 이렇게 인터뷰를 했더라고요. 그리고 뭐 문무일 검찰총장도 헝가리 검찰총장과 서신 주고받으면서 원인 규명에 철저를 기해달라고 이렇게 요청을 하기도 하고 그리고 현장에는 우리나라 법무부 검사 그리고 경찰청 그리고 국정원에서도 현지에 파견을 해서 이 수사와 관련해서 누수가 없도록 그렇게 공조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물론 외교적으로 문제가 생기지 않는 선까지만 해야 되는 건 너무나 뭐 지극히 당연한 얘기고요. 자, 그리고 네 번째 마지막으로 사망자와 실종자 가족에 대한 지원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한번 보죠. 물론 신속대응팀이 현장에 가서 현장에 그 현지에 간 실종자 또는 사망자 가족들을 지원하고 돕고 뭐 이런 활동들은 너무나 당연한 거고요. 뿐만 아니라 국내에 있는 가족들에게도 전담 직원을 배치를 해서 지정을 해서 필요한 사항을 지원을 해주고 있다고 합니다. 사고 이후 지금까지 줄곧 지원을 하고 있는데요. 이 관계는 외교부 브리핑 영상을 잠깐 보시죠. 현지에서 가족들에 대한 언론 설명은 최소 1회 이상 이렇게 정기적으로 하고 있고 또 대통령 지시에 따라서 현지에서도 가족별 전담 직원을 지정을 해서 수시로 애로사항에 대해서 청취하고 있습니다. 이와 별도로 국내 행안부에서도 17개 지자체와
협의해서 각 가족별로 전담이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국내 가족에 대해서도 소홀함이 없도록 저희가 수시 소통 채널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네, 그 밖에도 이 유사사고 방지를 위해서 우리나라 중앙해양심판원에서 헝가리 교통안전국과 추가 공조 방안도 논의 중이라고 합니다. 사후 대책까지 이렇게 수습을 하고 있다고 하네요. 자, 이에 비하면 우리나라 언론의 보도 태도 그리고 정치인들의 발언 참 아쉬움이 많이 남습니다. 사고 초기부터 이 언론이 사망보험금 따지고 그리고 일주일 동안 이 가족과 지인을 인터뷰한 사례가 5대 중앙일간지와 2대 경제지에 보도된 것만 하더라도 가족을 인터뷰하고 지인을 인터뷰하거나 그들의 뭐 개인적인 사연을 취재하거나 개인정보가 포함된 또 그런 취재도 있었고 이런 것들이 무려 일주일 동안 176건에 달했다고 합니다. 뭐 이런 보도 태도는 보수지든 뭐 진보지든 구분이 없습니다. 조중동 포함해서요. 경향, 한겨레 다 마찬가지 행태를 보였다고 하고요. 그리고 정치권의 발언 때문에 많은 국민들이 격분을 했었죠. 요새 뭐 막말하면 둘째 가기 서러워하는 자유한국당 민경목 대변인의 사고 초기 골든타임 3분 발언, 이 발언 때문에 많은 국민들이 좀 격분을 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이런 발언들이 이 가족들의 안타까운 마음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그런 공감 능력 부재에서 오는 그런 발언이죠. 차라리 헝가리 국민들이 보여준 이 위로와 공감이 실종자나 사망자 가족은 물론이고 멀리서 지켜보고 있는 안타깝게 지켜보고 있는 우리 국민들에게도 크게 위안이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자, 수색은 아직 여전히 진행 중이라고 하니까요. 나머지 실종자 시신도 가급적이면 가족의 품으로 주검이나마 좀 돌아왔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봅니다. 아미오단다